자, 다음은 제2절 보겠습니다. 국제법의 법적 성질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뒤에 보면은 7페이지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표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법의 법적 성질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국제법 부인론. 그러니까 국제법이 법이냐에 대한 논쟁인데 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제법이 법이라면은 그게 왜 구속력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인론은 뭐 실정 국제 도덕설, 미분화 사회 규범설 이런 게 있는데요. 두 이론 다 기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 정부가 있나요? 없잖아요.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정부가 있어야 법을 집행을 하고 강제하고 안 지키면은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부가 없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실정 국제 도덕설이죠. 오스틴 홉스, 스피노자 뭐 이런 분들이 있네요. 네, 강제력. 국제사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은 법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고요. 예, 편집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네요. 그 핵심 논점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구속력 뒤에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쪽에 붙어 있네요. 네. 예, 미분화 사회 규범설인데요. 예, 국내 사회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조약도 국가가 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국가가 하고 재판을 받을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화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미분화 사회 규범설이고요. 그래서 뭐 같은 의미에서 사회 규범은 맞는데 이것은 도덕이지 이걸 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다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국제법도 뭐 강제가 있고요. 나름대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인데요. 첫 번째 의사주의가 있죠. 의사주의는 동의. 내가 동의했다는 얘기죠. 내가 왜 법을 지켜야 되냐고가 그 규범을 법으로 하기로 구속력을 주기로 동의했으니까 구속력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자기제한설 엘레네크가 있고 자기제한설 그다음에 공동의사설 보통 통설은 공동의사설로 봅니다. 예, 그 학자가 안 나왔죠. 그 트리펠. 예, TRIPEL 트리펠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공동의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제한설은 내가 동의했다는 것이고요. 공동의사는 서로가 합의했다는 합의, 양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서 구속력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뭐 객관주의는 뭐 페어드로 스켈젠, 뭐 근본 규범설, 사회학적 이론, 자연법 이론이 있는데 객관주의는 법이 갖는 어떤 법의 취지, 법의 뭐 본질, 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왜 지켜야 돼 그러면은 아니 근본 규범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이런 것이고요. 뭐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사회학적 이론이에요. 네, 그 첫 줄 보시면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죠.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법이라면 다 누구나 그 사회에 존재하는 자들은 다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연법은 왜 지켜야 돼 그러면 그게 자연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자연법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거든요. 자연법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은 그 자연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참고표가 좀 중요한데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짬뽕 시켜 놔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하나만 보면은 입법부적 조약이죠. 입법부적 조약에다가 써놓으세요. 제3자효를 예정하는 조약. 제3자효. 제3자효는 대세효랑 같은 말입니다. 네, 제3자효 또는 대세효를 예정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국제 공동체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이 X라는 조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에 A, B, C가 들어가 있고 D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 엑소 조약이 이제 뭐 예컨대 입법 부족 조약이라는 거죠. 얘가 입법 부족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는 이유는 요 D가 엑소 조약에 가입을 안 했지만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입법 부족 조약. 문제는 이런 입법 부족 조약이 존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존재할 수 있는가. 즉 내가 동의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은 조약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조약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의사주의는 당연히 부정하겠죠. 내가 동의 안 했잖아 이렇게 할 것이고요. 객관주의는 네가 동의 안 했어도 이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약이야.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약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겠죠. 인정, 부정 있고요. 예,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뒤에서 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네, 국가 승인 하나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가겠습니다. 여기도 뭐 나올 건 별로 없고요. 국제법학의 발달사 여기는 재미삼아서 국제법이 이렇게 전개되어 왔구만 보시면 되고 출제 포인트는 별로 없고요. 그 5번에 발달해서 5번에 현대를 1차 대전 이후라고 보기도 하고 2차 대전 후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무력 사용을 얼마나 통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력 사용을 그 자력구제라고 그러는데요. 자력구제가 얼마나 통제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5번에 보시면은 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 창설, 사법재판제도 활성화, 이 사법재판제도가 PCIJ라고 그래요. PCIJ. 네,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게 창설이 됐었고요.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규범이 발달했다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이 연맹 국제 연맹 규약이죠. 리그 오브 네이션스 연맹 규약에서 전쟁을 포괄적으로 전쟁을 포괄적으로 전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한한 그런 게 국제연맹 규약이 되겠습니다. 그 금지가 아니라는 점이죠.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국제법학 발달과 주의 학자인데요. 예, 그 4번의 휴거 그루티우스는 뭐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쭉 가보시면 그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정전도 말했죠. 정당한 전쟁. 예, 정당한 전쟁 세 가지 말했습니다. 방어 전쟁, 법적인 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한 전쟁, 불법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가 정당한 전쟁이냐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루티우스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구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는 그 국제 정치학에서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포획권에 관하여 포획권 잘 안 들어본 표현이죠. 그 전쟁이 나면은요 적 선박이나 적 화물 또 뭐 이렇게 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포획권이라고 그러는데 뭐 선박을 몰수할 수도 있고 화물을 몰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책에서 제12장에서 마레 리베룸 자유해양에서 해양 자유론을 법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메모에 두시면 공해 자유 원칙입니다. 공해 자유의 원칙. 공해 하이시. 예, 공해 자유 원칙. 공해 자유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에서는 이제 자기 나라 선박이 다른 나라 그 군함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선박이 통제를 하게 되면 이 공해자유 원칙에 위반하게 되겠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6번에 코넬리우스 반 빈켈숙이라는 재미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착탄 거리설, 무기의 힘이 끝나는 데서 영토의 권력도 끝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메모해 두시면은 영해 사메리설, 영해. 우리가 해양법에 가면은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영해 사메리설. 영해는 이제 연안국에 배타적인 주권이 미치게 되겠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지금은 12헬인데요. 12헬인데 예전에는 요 3헬이었어요. 이게 관습이었어요. 예전에. 3헬에서 예전에 관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12헬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1해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해리 자 검색 들어갔습니까? 1해리는 1853m입니다. 1해리 nautical miles 1853m 되겠습니다. 뭐 그냥 약 2km쯤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에머리드 바텔이라는 분 계시죠? 에머리드 바텔. 네,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별 의미는 없어요. 필요적 국제법, 실정법을 또 의사국제법 등으로 3분을 했네요. 별 의미는 없고 하나 메모를 해두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외교적 보호권 배울 텐데 외교적 보호권에서 바텔의 의제라는 게 나옵니다. 네, A국에서 A국 사람 XB가 고문을 당하면은 B국은 A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B국의 권리를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왜 자기 나라 국민이 피해를 받았는데 왜 국가가 나서니? 거기에 대해 이론적 기초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텔의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죠. 국민이 받은 피해를 국가가 받은 피해로 간주하자 이런 겁니다. 국민이 받은 피해를 국가가 받은 피해로 봅시다. 이것이 이제 바텔의 의제고요. 그 바텔의 의제에 기반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인리히 트리펠이라는 분이 약간 나왔었죠. 이분이 국제법과 국내법이라는 책을 쓰셨고 또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체계를 상호 별개로 보는 이원론을 주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국제법의 기초에 대해서 공동의사서를 주장을 했다. 예, 이원론 뭐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다가 하나 써주세요. 변형. 네, 이원론자들은요 변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들어올 때 변형을 해야 되는데 변형 뭐 간단한 겁니다. 변형 방식이 뭐냐면 국내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네, A국하고 B국하고 X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 XA가 이 조약을 원용을 해야 되거든요. 원용. 그러려면은 이 국제법이 국내법으로도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변형 방식은 국제법이 바로 국내법이 될 수 없고 의회가 개입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줘야 조약을 국내법으로 만들어줘야 개인이 원용할 수가 있다. 원용. 원형이란 말은요, 그 근거를 삼아서 주장하는 뜻이죠. 근거를 삼아서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스 켈젠이라는 분 있죠. 순수 법학 창시자 비엔나 학파 창설 법단계서를 주장을 했고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관하여 국제법의 이론론을 주장하였다. 예, 그 법단계설은 다른 말로 근본 규범설이라고 합니다. 예, 근본 규범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단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관하여 국제법 의 이론론을 정했다 그랬죠. 일단 이론론 그러면은 써서 수용, 이론론이면 수용, 얘랑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로 수용. 네, 조약을 체결하면 그 조약이 그대로 국내법책에 들어오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 양법의 관계에 대해서 국제법 의의를 말했죠.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아까 봤던 그 엘리네크 이런 분들은 국내법 의의론론을 주장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어드로스는 뭐 켈전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1장을 해치웠고요.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법의 연원. 국제법의 연원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국제법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 이렇게도 말하고요. 국제법의 존재 형식. 우리가 국내법 그러면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잖아요. 우리가 국제법 그러면 보통은 조약과 관습이 조약과 관습. 조약, 관습. 네, 조약으로 존재하고 관습으로 존재하고 이 조약을 성문법 그러겠죠. 조약을 성문법, 관습을 불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뭐 국제법의 연원이라고 함에 있어서 별로 논쟁이 없는데 또 논쟁이 되는 게 이제 좀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제기구 결의인 거예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의 결의. 근데 얘네들이 신규범을 창설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채택하면 거기에다가 어떤 그 분야에 적용될 만한 그 규범을 원칙이나 규범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엔 총회 결의를 구속력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죠. 조약, 관습, 법의 일본 원칙, 판례, 학설, 형평과선, 강행규범, 결의, 일방행위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설 국제법의 법원의 의의 첫절 존재 형식, 인식 자료, 성립 기초 등 다양한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법의 존재 형식을 요렇게 말하는 것을 형식적 법원, 형식적 법원. 그래서 이제 뭐 논쟁이 안 되는 게 성문법인 조약, 불문법인 관습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보겠지만 논쟁이 되는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국제법의 연원 그러면은 ICJ 규정 38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을 봐보시면은 이 38조 원래 재판 준칙이에요. ICJ가 뭐에 기초해서 재판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첫 번째가 그 협약 또는 조약이죠. 조약. 두 번째가 관습, 세 번째가 법의 일반 원칙. 네, 라가 법칙 결정 보조 수단으로서 사법 판결과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한다. 이건 뭐 뒤에 동할 텐데 써놓으세요. 선례 불구속의 원칙. 선례 불구속의 원칙. 예, 선례 불구속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 규정 2항 보시면은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가 중요한 표현이고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서 재판하는 권한을 해야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평과 선이 들어가 있죠. 일단 형평과 선을 적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요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조약 가보겠습니다. 그 조약에 대한 세부적인 뭐 조약 체결 절차 등의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제 3장에서 공부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조약에 대한 일반론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